지난 4월 한국에서 열린 월드 사이언스 포럼. 뇌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그 자리를 가득 메웠는데 이는 지금 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여실히 증명해준 것이었다. 21세기는 지식의 힘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뇌를 아는 것은 곧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좋다는 것은 학습일까 유전일까? 적절한 자극을 통해 만들어지는 똑똑한 뇌는 우리 아이의 영재 본능을 깨운다. 미래를 바꾸는 행복한 뇌의 비밀. 지금부터 그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진다. 평소 영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박경희 장학사는 뇌파 검사로 영재아와 일반아의 뇌를 비교했다. 영재아들은 분명히 일반 아이들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뇌 속에서는 어떤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어떤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영재아들이 어떻게 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되어야 된다. 일반 아이들에게 안정된 상태에서 전극을 부착시킨 후 각각의 문항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의 뇌파를 살펴봤다. 이렇게 맨 처음 창의성 검사를 한 것은 일반아와 영재아를 판결하기 위해서다. 그랬더니 영재아의 뇌가 일반아에 비해 빨갛게 활성화된 부분이 적었다. 일반 아들은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뇌 기능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능들이 뇌 전체에 걸쳐서 활성화돼서 전부 열리고 빨갛게 보이는 거죠. 전부 그쪽이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영재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확실히 우반구 경향성을 보여줘요. 우반구에 그것도 후반구. 그 부분만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그쪽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 창의성 검사나 독창성 검사 모두 뇌가 빨갛게 활성화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파란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반아의 뇌는 빨갛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많은 반면 영재아의 뇌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영재아가 기능적으로 뇌를 쓴다는 증거다. 일반 아들은 그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가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뇌의 부위들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 부분에 그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영재아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 해결이 빨리 된다는 것을 또 본인의 그동안의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을 통해서나 직감을 통해서나 알아요. 그리고 그 해결이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전체를 뇌를 다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안 되면 끝까지 해보고 하지만 끝까지 해볼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죠. 결국 진정한 영재가 되기 위해서는 뇌를 많이 쓰는 것에만 치우치기보다 잠자는 뇌를 깨우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두뇌를 깨우기 위한 뇌호흡 훈련을 하는 곳. 뇌호흡은 자신의 근본을 깨닫고 나의 뇌 주인이 되는 훈련입니다. 뇌를 자극하고 운동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 온몸의 근육과 인대를 밀고 당기는 뇌체조를 통해 몸과 뇌를 자극시키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근육과 신경을 제2, 제3의 뇌라고 합니다. 나의 뇌 안에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 전체를 활성화시켜야 그 진정한 뇌 개발이 됩니다. 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로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공부를 잘하기보다 뇌를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뇌를 알고 뇌와 친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뇌를 느끼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재성의 본질인 뇌의 잠재성을 이끌어내는 데는 체력, 심력, 뇌력이 조화로워야 한다.
심력을 키워주는 명상을 통해 아이들은 저절로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뇌는 평생 동안 5%에서 10% 정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인간의 두뇌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으며 단지 개발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뇌의 잠재성의 개발은 집중할 때이며 뇌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집중하는 동안에 정보의 혼선이 일어나지 않고 감정의 파도도 잠잠해져서 뇌가 기능하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중 뇌호흡을 하는 아이와 하지 않는 아이를 비교했더니 집중력과 학습 태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났다. 명상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체력 역시 잠자는 두뇌를 깨우는 중요한 요소다. 재밌는 놀이를 접목시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이 단전은 체력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력과 관련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이들은 신나게 논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에 단전도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뇌가 즐거워지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즐거운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고 흡수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뇌를 자극하다 보면 학습만 잘하는 영재보다 성공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은 그 방법을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이게 되게 좀 덜렁대거든요. 덜렁댄 게 좀 있고, 근데 여기 다니면서는 그래도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좀 긍정적으로 사고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안 돼, 못해 이런 게 좀 많이 줄고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의 뇌 감각을 깨우고 뇌를 유연하게 하는 뇌호흡은 5단계에 걸쳐 완성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뇌의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뇌호흡은 뇌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을 발달시킨다. 뇌의 불을 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다. 자신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낡은 지구, 나는 지구인, 지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우주인, 나는 우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비록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나는 지구에 도움을 꼭 줄 것이다. 우리 뇌는 목표가 뚜렷할 때 실행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학습을 할 때 경쟁심에 이끌려서 어떤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뇌호흡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지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학습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목표 의식을 갖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실행력에서나 어떤 뭔가를 해낼 때 훨씬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의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영재성이 그 순간 목표 의식에 의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영재성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실험 결과 평상시보다 뇌호흡을 훈련한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두뇌가 활성화되면 잠재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언어와 수리 능력이 월등해진다. 매년 개최되는 국제 브레인 HSP 올림피아드만 봐도 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림피아드 종목은 총 5가지. 고도의 집중력으로 카드의 색과 모양을 인지하는 HSP 브레인 윈도우. 여러 가지 모양을 기억한 뒤 재생해내는 단기 기억력 테스트 HSP 스피드 브레인.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한 뒤 그림으로 논리를 재생하는 HSP 뇌정보 구조화. 지구력과 집중력을 길러주는 HSP 짐은 좌우 뇌의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종목이다. 손의 감각으로 사물을 가려내는 HSP 뇌 감각 인지까지. 해마다 많은 이들이 참가해
인간의 뇌가 가진 그 끝을 알 수 없는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뇌호흡을 활용해 자신의 뇌 안에 있는 창의성을 발견했다는 연아. 겉으로 보기엔 외모에 관심 많고 음악을 좋아하는 그저 평범한 여고생이다. 이 노래 들으면서 누가 얼마나 이렇게 기뻐할까. 그래서 들으면서 저 자신도 너무 재미있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연아는 공부하기 전에 늘 이렇게 뇌호흡으로 먼저 시작한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의 뇌를 스스로 조정하고 가꾸는 시간이다. 손으로 이렇게 먼저 지감을 한 다음에 나의 뇌를 느끼고 뇌 상태가 지금 어떤지 돌아보고 이렇게 뇌를 느끼면서 좀 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좀 밖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좋은 뇌를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지감을 하면 호흡수와 심박수가 감소해 정신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이는 뇌의 개발로 이어진다. 그 덕분일까? 작년 10월에는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 주최한 청소년 연구 프로그램에서 세포 배양과 활성산소 및 항산화제의 역할이라는 연구로 중고등부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 연구원에서 이렇게 세포가 암세포밖에 없어가지고 세 종류 암세포를 길러서 그 세포에게 활성산소랑 항산화제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투입해서 어떤 영향을 보이고 있는지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냈어요. 뇌호흡 영재의 특징은 강한 자신감을 갖고 뚜렷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과학자라는 꿈을 정한 후 더욱 적극적이 됐다. 중학교 3학년인 2007년 아무 친분도 없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직접 찾아가 만나게 된 것이다.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 대체 왜 찾아간 걸까? 생명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아니면 생명과학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자세한 정보 얻고 왔었어요. 네. 듣고 나니까 어땠어요? 듣고 나니까 지금 내가 딱 꿈이 실현된 건 아닌데 왠지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느낌이고 되게 자기 자신의 그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한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 자신이 좀 뿌듯했다 그래야 되나? 뇌호흡을 한 후 연아는 많이 달라졌다. 평소 무척 내성적이었던 아이였지만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스스로 조율할 줄 알게 됐다. 그러더니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적극적인 사람이 된 거다.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있을 거고 본인 안에서 한계를 느낄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겨내는 능력, 감정을 이렇게 좀 힘들 때 정리해서 편안하게 준비해내는 걸 넘어가는 그런 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는 힘이 커졌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많이 믿어요. 성적보다도 사실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모습에서 차곡차곡 아이한테 그게 힘이 되지 않나. 이제 뇌 관련 교육은 공교육에도 도입되고 있다. 성준 착하다. 성은 착하다. 스스로를 칭찬하면 친구들이 모두 긍정해주는 단전치기. 전국 300여 개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뇌교육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직접 연수받으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공부라는 늘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이들. 짧지만 긴 이 시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생겨난다. 들떠있던 가슴이 이완되고 편안해지는 이 순간. 아이들은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 손 사이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제가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수업 시간에 되게 집중이 잘 되고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의 몸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힘이 생길 때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실행하는 힘이 좋아진다. 웃음은 만병의 치료약이요.
수명 연장의 특효약이다. 억지 웃음이라도 뇌에서는 엔돌핀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진다. 한 학기 동안 꾸준히 뇌교육을 받은 아이들. 산만한 것이 없어지고 자신감도 생겼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영재는 먼 미래를 볼 줄 알고 자신을 가꿔갈 줄 안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 넘치는 생활은 단 하나에서 시작한다. 바로 나의 뇌를 믿는 것. 뇌를 다스릴 줄 아는 순간 행복이 보일 것이다.